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학원을 꿈꾸던 사람에서 학생 창업가로 그리고 개발자로 서비스를 만들다가 CTO로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제품 프로덕트 오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제가 세 가지 딱 준비했는데요. 스타트업 이해하기, 두 번째 스타트업이란, 세 번째 마무리하면서. 넘겨주세요. 스타트업? 여러분 스타트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오늘 게스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니엘, 스타트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예전 벤처를 한다는 걸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다시 말하는 거. 벤처 경영. 벤처 경영을 요즘 말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 앤님은요? 그냥 새싹 기업 같은 느낌이에요. 새싹 기업. 앞으로 어떻게 잘할지 정하는 단계니까 갖고 나가면서 성장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은 한번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두도부터? 저요? 네. 스타트업이니까 그냥 풀어 해석하면 될까요? 스타트하고 하는 회사. 시작하는데 빠르게 해야 되는 회사. 그걸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뭔가 그 좋은 아이디어로 빠르게 뭔가 시도해보고 그런 것들 막 엄청 거창하게 준비한다기보다는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말 다 정답입니다. 스타트업 다 말 정답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다음 장. 중소기업이냐, 뭐 벤처기업, 아니면 뭐 비상장 기업을 얘기하는 게 스타트업이냐, 아니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뭐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거냐 하는데, 다음 장. 아까 두도가 얘기하신 게 맞아요. 말 그대로 스타트하고 업. 땅 시작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거를 지향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한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성장하는 거를 목표로 돌파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좀 구미가 당기지 않는 시장, 대기업들이 좀 느려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이거나 선구자가 있지만 선구자가 느린 시장, 아니면은 좀 고착화되어 있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던 시장, 아니면 시대를 빠르게 타고 가는 현재 뭔가 지금으로 치면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시장들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2벤처 붐 열기 속에 우리나라 국내 유니콘 기업이 18개가 됐어요. 역대 최다. 근데 뭐 쿠팡은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는 유니콘 기업에서는 빠졌어요. 유니콘 기업이 뭔지 아시나요? 그걸 설명해달라고. 예. 유니콘 기업이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유니콘 기업은 유니콘이 상상 속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 속의 기업처럼 기업 가치가 비상장이지만 1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회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러요. 여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오늘의 집 양은 다 알죠. 네. 이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선구자가 느린 시장을 빠르게 진입하고 그리고 또 아까 뭐라 그랬죠? 대기업들이 가지 않는 되게 고착화된 시장들을 개척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토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 은행 다 회사 같죠? 뭐 송금하려고 그랬으면 각자 다들 은행 기업 썼잖아요. 은행 어플 썼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을 파고 들어서 토스라는 회사가 빠르게 그냥 모든 회사들을 다 압축해가지고 자기 거에서 바로 토스 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입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컬리 같은 경우도 신선식품은 배송할 수 없다. 가서 사서 와가지고 그날 바로 요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관념을 깬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카 같은 경우에는 차를 내가 안 가져도 돼, 그냥 공유된 차 가지고 이동하면 돼 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시장을 파고 들어서 빠르게 성장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당근마켓
또 뭐 있죠?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중고 물품 판매하고 거래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중고 거래 그 카페 뭐 있죠? 중고나라? 중고나라. 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되게 고착화된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빠르게 파고들어서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시장을 먹어버렸죠. 지금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이 코인이 엄청나게 핫할 때 미리 준비해가지고 빠르게 시장을 파고들었고 거기서 선구자 2명 업비트와 빗썸이 국내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나요? 뒤에 딱지 안 들어. 뒤에 딱지 않게 들었죠. 네. 근데 뭔진 몰라요. 4차 산업혁명이 뭔데 도대체. 그냥 뭐 AI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에 뭐 IT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 들었겠지만 넘겨주세요. 이제 산업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제조업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정말 많이 들고 그래서 작은 기업이 절대 덩치 큰 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은. 하지만 지금 산업 구조는 많이 바뀌었어요. 덩치의 제조업 기반은 기반 산업에서 기반이 없어도 되는 빠르게 발전하는 IT 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른들이 창업을 말리는 이유는 예전 그 산업 구조를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반이 많이 들고 창업하면은 처음에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석유다. 이거는 그냥 중간에 넣어봤어요. 좋은 네. 그러니까 확 와닿는 그림이었어요. 네.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영어를 읽어볼게요. In the new world, it is like a big fish which eats 이거 the 꼭 넣어주세요. small fish. It's the fast fish which eats the slow fish.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됐다.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미국 최대 비디오 대여 체인점 블록버스터 문 닫는다. 블록버스터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1900년대에 미국에서 DVD 옛날에 우리 보면은 다들 나이대가 좀 있으니까 비디오 대여 해가지고 집에서 보고 그랬잖아요. 만화 책방에. 네, 만화 책방 비디오 같이 하고 그런 미국의 최대 대여점이었어요. 2000년 9월에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에 자신의 회사를 5천만 달러에 구매해달라고 찾아갔어요. 근데 하지만 블록버스터 CEO는 헛웃음 쳤어요. 니네가 무슨 5천만 달러야. 얼른 가라고. 현재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1,000억 달러입니다. 38% 주식이 빠졌어요 지금. 그런데 원래는 1,500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래도 120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가 있어요. 되게 최신 동향을 업데이트 파악하시는. 네. 블록버스터가 2004년에 6 빌리언이면은 얼마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이크루프트 2010년에 파산했습니다. 네. 6천만 600억? 세계 따지면 여기가 600억이네. 네. 여기가 600억이었죠. 힐튼 제가 어떤 산업 구조를 얘기할 것 같나요? 다음 장에 어떤 산업 구조를 얘기할 것 같나요? 에어비앤비. 맞습니다. 오. 넘겨주세요. 에어비앤비 가진 방 하나 없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숙박 서비스 기업이 되다. 진짜 보여줘. 네. 가진 방이 하나도 없는데 숙박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 시장을 파고들어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죠. 현재 에어비앤비 1분기 매출은 약 2조 원입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시가총액은 약 130조 원이고요. 호텔 전 세계 호텔 빅3, 하얏트, 메리어트, 힐튼 시총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택시 제가 뭘 얘기할 것 같나요? 네. 레파토리 이제 바꿨어요. 자동차 단 한 대도 없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운송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버 1분기 매출은 약 8조 원이고요. 기업 순이익 비율은 15%예요. 현재 우버 시가총액은 약 120조 원입니다. 2010년 10월 6일 출시된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 다 쓰죠?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2012년 4월에 많은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빠져나가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1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2년 만에. 네. 그러니까 CEO.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하면 지금은
도태될 뿐이에요. 지금 산업 구조가 그래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냐면 제로에서 원을 만들어야지 원에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감명 깊게 읽진 못했어요. 그 당시 책을 읽었을 때. 어쨌든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 지금 산업 구조가. 그래서 아무리 큰 물고기더였지만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하면 빠른 물고기에게 다 잡아먹히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니 뭐 유명하죠. 옛날에 시가총액 거의 10위 안을 달리던 기업이었는데 노키아 노키아가 어느 회사 기업인지 아시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그래요. 노르웨이 맞나요? 네, 노르웨이 기업인데 노키아는 파산했죠. 파산하고 노키아에서 파생된 기업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노키아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기업이었거든요. 대기업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막 뭔가 회사를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파생된 게 슈퍼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게임 네 맞아요. 그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거. 네. IBM 시가총액 2000 거의 1위였어요. IBM 넘겨주세요. 10년 단위로 살펴봤을 때 IT 산업 시가총액 상위 기업 보시면은 1989년에 소니 다 일본 기업 히타치, IBM, 파나소닉, 도시바. 단위가 네. 그래서 스타트업은 속도가 되게 생명이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다가 회사가 없어진다. 왜냐면 그동안 성장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 아무런 가치도 주지 못하면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에 지금 산업 구조인 거예요. 그만큼 스타트업은 기반이 필요 없는 대신에 기반이 약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시장에 가치를 주지 못하면은 매출은 바로 영원이 되고 기업은 문을 닫아야 돼요. 로켓펀치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사 중에 3년 이상 생존한 기업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로켓펀치에 등록이 안 된 기업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3년 이상 버티는 스타트업을 엄청나게 많이 일단 가치를 쳐줘요. 일단 그 버텼다는 거에서 되게 많은 그 가산점을 주고 시작하는 거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당장 실천하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시장에 바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 제가 비유로 가져왔는데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목적은 똑같아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첫 번째 단계로 저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단계에서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장에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합니다. 이동의 혁신이라는 이동의 핵심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타트업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핵심 가치를 주면서 처음부터 가치를 시장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더라도.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것도 이것도 다른 거라고 MVP를 설명할 때 이것도 틀린 거라고 설명하긴 해요.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뭐 이것 두 개랑 이거 비교했을 때 시장에 바로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아야 된다. 내가 궁극적인 목표는 다 똑같지만 이렇게 1번처럼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은 버티지 못해요. 스타트업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가치를 줘야 돼요 시장에. 그래서 린 스타트업 뭐든지 린하게 린 스타트업, 린 브랜딩, 린 분석, 린 UX 지겹죠?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 뭐냐?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빠르게 빠르게 시장 반응을 보면서 최종 목표를 향해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린 스타트업이다. 제가 뭐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Dropbox now at getdropbox.com.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영어를 그냥 드롭박스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You've been there. 드롭박스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종이로 간단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담은 서비스를 종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용자들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그 유튜버가 그 영상인 거예요.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도 전에 토스는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고 고객 연락처 1000개 받은 것이 토스의 시작입니다. 고객이 명함 사진을 찍으면 마치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뒤에서 일일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고객이 자동차 사진을 찍어 보내면 직접 수리점에 견적서를 접수받아서 마치 자동화된 것처럼 사용자한테 보내줬어요. 가장 최소화된 방법으로 고객에게 핵심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다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완성보다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타트업이고, 리멤버가 처음부터 명함인식 AI 개발에 매달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리멤버는 없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영업이익보다 성장 아니면 죽음을 달라. 쿠팡이 2021년에도 1862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를 내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생기면 성장의 재료를 모두 소진하는 게 스타트업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적자 기업 아까 전에 유니콘 기업들 많이 보이죠? 컬리, 비바 리퍼블리카는 토스예요. 그리고 티몬, 위메프, 소카, 차이 코퍼레이션, 에이블리, 뱅크샐러드. 혁신 아니면 죽음, 성장 아니면 죽음, 속도 아니면 죽음. 이것이 스타트업입니다. 2장 스타트업이랑 연결이 돼요. 넷플릭스 창업 이야기를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대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끼리 비디오 대여점 업체 블록버스터에 연체료 $40를 내고 난 연체료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 그 자리에서 넷플릭스 사업을 구상했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개시의 순간은 없어요. 실제로 연체료 때문에 넷플릭스라는 사업을 생각해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은 개인 맞춤형 온라인 샴푸 판매였어요. 넷플릭스의 시작은. 넷플릭스는 중간에 대규모 해고를 하고 적자로 파산할 뻔했어요. 기업을 그래서 블록버스터 팔려고 했죠. 근데 블록버스터한테 퇴짜도 맞았고. 스타트업의 현실은 보통 훨씬 더 길고 내부 사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엄청난 시련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스타트업이 성공했을 때 성공의 순간부터 그들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이제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좌절, 그리고 어둠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도 항상 존재를 하고요. 그 어둠에서 사라진 기업만 수십만 개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항상 그들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트업 성장 그 곡선이거든요. 데스밸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스밸리라고 해서 스타트업이 가장 빠져 죽는 죽음의 계곡이 있어요. 네. 여기가 바로 데스밸리거든요. 처음 이제 이거를 투자라 그러는데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투자하고 나중에 IPO까지 가면 이제 스타트업이 생존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 죽음의 계곡에서는 시드와 캐피탈로 버텨야 돼요. 엔젤 투자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데스밸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가느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도태돼서 죽느냐. 이 죽음의 계곡에서 거의 97%의 스타트업이 다 사라집니다. 인스타그램 CEO 케빈 시스트롬은 직접 개발 공부를 하다가 앱을 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벌비엔이라는 앱을 만들다가 사용자들이 사진 공유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알고 벌비엔의 열렬한 팬이었던 마이크 크리거와 함께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저 앱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었어요. 뭔가 그런 SNS 느낌이, 간단한 SNS 느낌이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기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진 공유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그램이 탄생을 했고 그 1조 2천억 원의 엑시스를 했죠. 어떤 그래프일까요? 어떤 성장 그래프일까요? 그 예약수가 보면은 앞에 3년간 일자인 거 보시거든요. 2004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그냥 일자예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327 밀리언이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말했어요. 야, 누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집 한 켠을 내주겠냐? 에어비앤비가 사이트를 오픈하고 1년 반 정도가 지났지만 사이트 1방문자가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사이트. 25,000달러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고 공동창업자 조도 수만 달러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이 된 오바마 시리얼 판매,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해 팔았던 오바마를 주제로 한 시리얼을 팔았어요. 이제 Y 콤비네이터라고 그 미국의 엄청 유명한 투자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네들을 채택했을 때 폴이 그 Y 콤비네이터예요. 너네 무얼 파니? 우리 에어베드 공유 연결해주고 시리얼도 판다. 에어비앤비가 원래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예요. 아침 식사와 이 베드를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 얘네들이 시리얼을 제공을 해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얼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게 사업이 됩니까? 체스키. 할 말이 없어. 시리얼은 무료로 제공하나요? 아니요. 시리얼을 팔아서 회사가 연명하고 있다. 잘하면 저희 시리얼 앙트프리너가 될 것 같아요. 폴. 그래도 이런 식의 시리얼을 팔아서 돈을 번다니. 당신네 회사는 마치 원자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서 살아남은 바퀴벌레 같군요. 사람들에게 시리얼 항상자에 40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에어 매트릭스에서 숙박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투자하죠. 그 사람들의 Y 콤비네이터가 얘네들이 시리얼 파는 그 스토리에 감동해서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지금 그 셋은 아마 엄청난 억만장자에 올라갔었죠.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는 UCLA 재학 시절인 1997년에 친구들과 함께 mp3 파일 공유 사이트인 스카우어를 창업했다가 음악 회사들이 제기한 천문학적인 저작권 소송으로 장렬히 파산했어요. 그리고 2000년 말 친구와 함께 리드스웃이라는 P2P 파일 공유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 닷컴 버블이 꺼진 상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공동 창업자마저 떠나버립니다. 고비마다 벤처 캐피탈 투자를 조금씩 받아내면서 회사를 연명한 거죠. 어떻게든 돈이 없어서 지금 월급을 밀릴 뿐 아니라 세금도 납부하지 못해 범죄자가 될 뻔했고 직원들이 다 떠나버려서 회사에 혼자 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07년 아카마이라는 대기업에 자신의 회사를 매각하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백전노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그 뒤로 이제 우버를 시작을 했고 지금 그 사람이 이제 트래비스 켈러닉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지금 3조 1,400억이래요. 재산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메이크라는 서비스를 첫 출시하기 전날 밤인데 넘겨주세요. 저희 서비스 제품을 처음 만들 때 밤새면서 이것도 저희 게 아니라 막 부탁해가지고 공짜로 얻어 쓴 거예요. 네, 새벽에 가가지고 안 쓰는 시간대에 가서 새벽에 뽑았어요. 저거를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저 많은 짐을 진짜 제일 더울 때 5층까지 계단도 없는 5층까지 저걸 다 들어다 날랐어요.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나갔던 학생 수업 연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천 남고등학교 처음 이제 그분이 제일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갔는데 사실 저희 패키지도 없었어요. 아직 패키지도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운전해서 이제 갔어요. 인천 남고 근처에 가서 이거를 저희 그냥 박스 통째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전화한 거예요. 애들 개개인별로 다 통이 필요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바로 가가지고 저 다이소 가서 저거를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샀어요. 저 박스를.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람이 부는 주차장, 야외 주차장에서 다 깔아놓고 먼데이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포장을 거기서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런 벌크들을 포장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5분 정도 늦습니다. 해서 가져가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뭔가 판매직 세일즈니까. 네. 여기서 그래서 수업을 잘 했어요. 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탐험가 구함,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간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무사기환 불확실, 성공 시 명예와
영광. 어니스트 셰클턴 벌링턴과 4번지. 5,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모여들었습니다. 197대 1의 경쟁률 지원자 중에서 탐험가를 뽑아서 1914년 셰클턴 남극 횡단 탐험대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는 위기를 경험했으나 결국 전원 생존하여 복귀했습니다. 근데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계속되는 실패에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네.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기 일쑤더라도 관역의 정중앙을 겨냥해서 활 시위를 당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게 스타트업이고, 화살이 떨어진다면 또 쏴야죠. 좀 더 세게 쏴야죠. 가지고 있는 화살이 다 떨어진다. 가지고 있는 화살이 떨어지면 활을 던져서. 그러면 이제 활을 못 쏘야죠. 안 돼. 그게 바로 자금인 거예요. 네. 저희 활 몇 개 남았어요? 저희 활이요? 아니 한 3발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렇게 스스로 성장하는 겁니다. 모든 구성원과 스타트업 회사 조직이 전부 다. 비판은 쉽고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관론자에서 동기를 부여받거나 활력을 얻지 못합니다. 스타트업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중에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리로프만 링크드인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뛰어내리는 스타트업은 없다. 일단 뛰어내려라. 그게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감사합니다.